네,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대검을 방문해서 지금 항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발언 듣고 또 규탄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총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대로 예. 초점을 그렇게 맞췄구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 감금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석방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반헌법적인 불법이고 형법상의 불법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 규탄합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 오늘 정오까지 구속을 연장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하느라고 늦어졌다. 말도 안 됩니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입니다. 2012년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위헌인데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는 당연히 위헌입니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이나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 기소할 때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라고 하더니 이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율 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팀에 경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감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수처의 결함투성이 수사 내용을 받들고서 무리한 대통령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부터 잘못입니다. 이제 와서 즉시 항고해봐야 결론은 기각입니다. 검찰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어이 검찰은 공수처의 하청기관이 되겠습니까? 기어이 거대 야당 눈치 보느라고 알아서 눕는 검찰 치욕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검찰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겠습니까? 이것은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 절차의 문제이고 법치주의 문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수사본부장은 거대 야당의 바람 앞에 누워 법치주의를 짓밟는 죄를 역사 앞에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석방 지시를 하기 바랍니다. 만약 석방을 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끝까지 법치주의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1인 독재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은 분명하게 대통령 구속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한 것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요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났으니 검찰은 즉각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누구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까? 이재명의 협박이, 민주당의 강요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야당의 협박에 굴복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즉각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이제 엄중히 저희가 경고합니다.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와서 민주당은 정리를 한번 아직 해보도록 판결이 하겠습니다.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낮 12시부터 대검 앞을 항의 방문해서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장면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잇따라 발언을 하면서 항의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히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걸 좀 정리를 해보면 반헌법적인 불법이다. 그리고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의 즉시 항고는 위헌이란 헌재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검찰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론으로 만약에 석방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저희가 아까 이제 공수처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더해서 지금 검찰까지 압박하는 모양새네요. 네, 공수처 책임론이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어떤 사법 제도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제대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안 했던 책임이 더 커요. 수사기관의 책임보다는 저는 정치권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제도들 민주당에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근데 국민의힘도 사실 뭐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공수처 폐지라든지 이런 거 공약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옛날부터 주장해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공수처 때문에 땡큐를 부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인데 뭐 이렇게 책임론을 묻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굉장히 큰 문제가 검찰의 항고라는 거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검사 출신 의원들도 상당히 계신데 그 제도를 몰라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저는 여기까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즉각 항고는 위헌성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럼 석방을 하고 보통 항고를 하면 어떤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마치 즉각 항고하고 석방이라는 이분법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이 이게 그 법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닐 텐데 굉장히 정치 선동을 하기 위해서 법 절차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퇴색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검찰도 즉각 항고냐 보통 항고냐 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항고는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입니다. 범죄를 소추하고 규탄하라고 있는 것이 검찰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이거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치 무슨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처럼 그런 기세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1심 판결조차도 아니고 그 구속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 이걸 지적한 어떤 판사의 독립적인 소신과 법리 해석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확고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항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있었던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항고는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의 취지를 보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오히려 정당한 절차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 판사분도 검찰에서 항고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판사가 판결하면 또 다른 판단이 내려질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스포츠를 하다가 비디오 판독 요구를 했다고 해서 너 왜 경기에 승복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법리적으로 자신이 있으면 항고를 해보고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투톱 주장에 대해서 김수민 평론가는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당연히 항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예, 우리 김수민 평론가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다 좀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수처 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땡큐다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모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공수처가 2019년도 만들어질 때 당시에 이제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회와 같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당시에 국회가 완전히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이제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어떤 그런 어떤 관련된 어떤 위반으로 지금 현재 재판을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의 어떤 정쟁의 어떤 그런 어떤 걸 떠나서 우리 근대 사법 제도에 완전히 돌연변이적인 이런 괴물 같은 기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처음부터 반대해 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재판은 법원이, 그리고 기소는 검찰이,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되는데 완전히 별도의 이상한 기관이 생겨서 어떤 사안은 수사와 또 어떤 사안은 수사와 기소를 같이 지금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존재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형사사법 제도를 지금 흐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많은
혼란을 지금 이제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권성동 그 대표가 왜 저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1973년도 유신 체제 때 당시 국회도 아니고 비상국무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악보입니다. 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떠나서 예를 들면 일반 어떤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과연 이렇게 구속 취소에 대한 이런 즉시 항고 제도를 찬성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과잉 금지, 영장주의 등등의 어떤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2012년도에 구속 취소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자의 과도한 인신 제한이 있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 취소에조차도 만약 즉시 항고를 한다? 이것은 명백히 검찰에서도 위헌적인 그런 공권력 집행이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현재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검찰이 석방지휘를 안 하는 게 불법 감금이라고 했고요. 홍 전 의원님은 즉시 항고가 명백히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동의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뭐 구속 집행 정지와 지금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차원의 접근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지금 1차적으로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냐 안 맞냐.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도 판사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절차상의 문제라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율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대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관점에서 지금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건 결국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나라의 판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면서 즉시 석방을 하는 거 아니 즉시 항고가 7일 동안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주장이 100% 맞다고 보지 않고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 안에 검찰이 판단해서 항고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건 본인들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에 관한 것들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체포에 관한 또는 구속에 관한 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으로 할지 뭐 일로 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판단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 일반인들의 어떤 재판 과정이나 아니면 검찰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전체 사법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대검 항의 방문한 것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지금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제 얘기해 왔던 게 바로 이제 아까 공수처 책임론, 이 공수처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공수처의 역량 문제 그리고 수사권 문제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도 좀 속단하고 좀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와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구속 취소 사유를 정말 재판부가 공수처와 검찰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수사 관행, 특히 수사기관 편의주의 위주의 관행을 완전히 지적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이 원인 단추는 민주당에 있어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마치 체포영장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게 대단한 것인 양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법부 결정입니다.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공수처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될 사안이에요.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 논란의 원인의 단초가 바로 민주당에 있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본 겁니까? 일단 민주당이 공수처와 관련된 법, 첫 번째는 공수처 관련된 법의 미비점을 알면서도 당시에 그냥 밀어붙인 점. 이 지금 어저께 판사의 지금 그 결정문에 보듯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처와 그러니까 이 기소권만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여기서 처음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예. 처음으로 지난 그러니까 1월 24일입니다. 바로 검찰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다 불러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만 한다고 한다면 공소 유지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검찰이 내가 수사하지 않은 부분만 갖고 공수처 아까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수사 거의 못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한 거 조각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한 거 조각하고 해서 지금 넘어왔습니다. 검찰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직접 제대로 대통령 수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공소 유지와 관련된 어떤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의 단초는 민주당이 법을 제대로 사실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법의 미비성과 두 번째는 공수처의 무능. 공수처 무능 다 아시잖아요. 지금 영장, 윤 대통령의 영장, 체포 영장만 제대로 받았지 그 이전에 5번에 걸친 구속영장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도 동의했어요. 와, 300억 이상의 어떤 예산을 갖고 제대로 수사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능만이 아니라 마지막엔 불법.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장 쇼핑이라든지 그 영장 쇼핑만 한 게 아니라 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덮기 위해서 중앙지법에 냈던 것들을 전부 다 숨겼잖아요. 이건 굉장히 불법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무능과 불법과 제도적 미비가 지금 이 모든 혼란을 야기시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처장이 받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민주당이 어쨌거나 공수처 논란 원인의 단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주문 교수님 반론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시는데 뭐 홍석준 의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분명히 한 가지만 주진우 의원도 제가 또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예. 사법부 판단 존중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예. 제발 영장 쇼핑이니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어떤 영장 이런 거에서 불법적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자면서요. 이번 한 건의 이 판단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 판단이 어디서 나오든 그 판단에 존중을 해야 돼요. 물론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불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법부를 흔드는 일입니다. 이번에 재판부가 판단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사법 판단이니까 존중하고 예. 거기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장 쇼핑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게 되면 사법부의 어떤 특정 사법부는 존중하고 다른 사법부는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표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주진우 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번 사법 판단이 강하게 때렸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럼 뭐 서부지법에서 판단한 내용은 강하게 때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공수처 문제는 공수처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런 상황까지 상정하지 못하고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공수처가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공수처를 만든 이유와 목적은 검찰이 권력의 신여가 돼서 제대로 권력기관에서 수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불발됐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처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래도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는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과정에 제대로 수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100만 원 이하 99만 원 세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검찰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 필요했죠. 그래서 공처를 만든 거예요.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런 상황,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수사를 또는 뭐 내란을 일으켜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상정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 부분에서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처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나 당시에 공처를 만든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